아파트는 대체 왜 무너져 내린 것일까? 우리는 시공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붕괴 단면에 돌출된 철근의 모양이었습니다. 콘크리트와 결합되어 있어야 할 철근에는 콘크리트가 거의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보면 이게 지금 슬래브 철근들이잖아요. 네네. 슬래브 철근들이 너무 깨끗하게 지금 뽑혀 있어요. 철근이 저렇게 뽑혀 있다는 거는 이제 콘크리트가 아니라는 거죠. 붙어서. 원래대로라면 덩어리가 덕지덕지 붙어서 되는 거죠. 네. 이게 실제로는 워낙 철근과 콘크리트는 네. 정말 이제 조화가 잘 되는 재료거든요. 네. 부실 양생, 즉 콘크리트 굳히기가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양생이 충분히 안 된 위층이 쏟아지면서 아래층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졌다는 겁니다. 콘크리트 발명 원리가 이게 물이 수화 반응이라는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단단한 안반처럼 되는데 24시간 안에 엄청나게 관리를 잘해서 정말 진동도 없어야 되고 온도를 높여줘서 겨울에 얼지 않게 굉장히 주의해서 양생을 해야 되는데 얼어버리면 우리가 시멘트 모래 자갈을 배합해서 그게 그대로 이렇게 뭉글뭉글 하듯이 있는 정도까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꼭 필요한 물이 겨울에는 정말 이렇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추위 때문에 콘크리트 양생이 완전히 되지 않는 걸 동해라고 합니다. 콘크리트 조직 사이에 얼음이 스며들어 얼어 있을 때는 잘 알 수 없지만 얼음이 녹고 나면 강도를 떨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만난 현장 근로자는 실제로 양생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눈 오는 날에 원래는 타설을 하면 안 되는 그건데 지금 이렇게 타설을 하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층도 볼트가 안 박힐 정도로 양생이 안 돼 있었어요. 찐득찐득거리고. 근데 그 위에 층에다가 이제 다 또 타설을 하니까 당연히 이거는 문제가 되겠다. 하루 수억 원의 유지 비용이 드는 대규모 공사 현장.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추운 날에도 공사를 할 때가 많습니다. 다만 바람을 차단하고 난방을 해야 합니다. 그걸 보양이라고 합니다. 보양 천막 해놓고 이제 계속 양생을 계속 고쳐줘야 되는데 양생도 안 고치고 개방을 해놓은 거거든요. 원래 개방을 해놓으면 안 됩니다. 찐득한 상태에서. 심지어 이것도 양생을 다 끝냈다고 여기 밑에 층에 아무 양생 고칠 일도 없던 상태라서. 현장에서는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발견되었습니다. 39층의 바닥을 타설할 때 38층에는 천장에 콘크리트 무게를 받칠 수 있는 지지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동발이라고 하는 이 지지대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래층 피트층 그리고 38층 이곳에 동바리가 없었다는 게 좀 가장 의아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보통 현장에서 쓰이는 동발입니다. 국토부 건축표준시방서를 보면 동발이는 콘크리트가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붕괴 현장이 공개된 38층의 내부 영상을 보아도 동발이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재이죠. 공사 중에 콘크리트 무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콘크리트 무게는 얼마고 거기 위에서 작업하는 작업자 무게 또 타설하는 장비 무게 이런 거 다 계산해서 동발이 간격을 뭐 50cm 간격으로 세울 것이냐 뭐 1m 간격으로 세워도 되는 것이냐 실제로 어느 현장을 가셔도 지금 뭐 20층에서 타설한다 하면 아래층은 당연히 이제 타설하니까 동발이가 있을 거고 왜 덜 굳힌 콘크리트를 동발이도 없이 쌓아 올렸을까? 전문가들은 공사를 서둘렀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소장님이나 아니면 공사장이나 뭐 해서 현대 현장 직원들하고 공조기를 자주 해요. 네. 하고 나면은 이제 공기가 됐다고 좀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화려함의 정점을 찍다. 화정 아이파크 모델하우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 여기는 고급스러움과 넓은 공간을 강조했던 화정동 아이파크. 쭉 펼쳐진 공간. 이 안에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해 탁 트인 조망을 확보했다 홍보해왔습니다. 내부의 벽들로 하중을 받치는 벽식과 달리 무량판 구조는 기둥과 바닥판만으로 구조를 지지합니다. 구조상 문제는 없었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보았습니다. 지금 도면을 보니까 구퉁이에 몇 개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 배치도 좀 적절치 않았나. 왜냐하면 기둥과 기둥 사이가
24.25m입니다. 두 세대의 세대 간도 경량 칸막이를 했어요. 만약에 거기가 내력벽이 있었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무량판 구조를 적용했다 해도 시공을 제대로 했다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합니다. 무량판으로도 충분히 안전한 구조를 다 만들어내고 그거보다도 훨씬 더 긴 벽도 만들어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콘크리트 관리가 이제 좀 더 치밀하게 좀 됐었으면. 그건 시공 영역이죠. 네네, 그렇죠. 아마 특정하게 이번에 붕괴됐던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 자체가 안 되지 않았나. 공사에 사용된 콘크리트가 불량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아이파크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 중 8곳이 국토부에서 품질 관리 미흡으로 적발됐다는 겁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콘크리트가 사용됐다면 제대로 된 강도를 담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사고 당시 인근 상가에 떨어졌다는 콘크리트의 강도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돌이 지금 여기는 좀 날라 들어온 거죠? 그럼 당연하죠, 이거는. 전문 시험 업체에 콘크리트 강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정식 검사에 쓰이는 시료보다 크기가 작아 5개의 보다 작은 정육면체로 나누어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화정 아이파크 현장에서 정한 납품 기준 압축 강도는 24메가파스칼이라고 합니다. 붕괴 현장에서 발견된 콘크리트는 이 기준치에 부합하는 것일까? 9메가파스칼이라는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한 시료 하나를 제외하고 평균값을 냈습니다. 16.2메가파스칼, 납품 기준인 24메가파스칼에 한참 못 미치는 강도가 나왔습니다. 설계 강도가 24메가파스칼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를 하는 거거든요. 20에서 28 사이 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20%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콘크리트 강도죠. 콘크리트 타설을 관리 감독해야 할 감리업체가 현장에 없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건 어떤 작업자분들한테 다 물어봐도 감리는 보지 못했다고 할 겁니다. 그 현장에 상주해 계셔야 되는 거 맞는데. 예, 원래 타설할 때는 타설 끝까지 봐야 된다는 게 감리 역할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감리 좀 문제가 많이 됐죠. 예. 이렇게 큰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만약에 감리자가 제대로 역할을 안 했다면 그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제가 이제 건설 기술인이지만 실제 다 알아요. 시공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요. 공기를 타이트하게 줄여서 안 되는 것도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기술 자체가 경영에 일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스갯소리로 감리 업무를 너무 열심히 하면 감리에서 현재 잘린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실제 감리들 입장에서는 좀 이야기를 하세요. 발주자 입장이나 건축주 입장에서는 감리가 공사 중위를 시킨다든지 다시 재시공을 시키게 되게 되면 그만큼 공사 기간이 늘어난다든지 공사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 경영자가 안전을 하지 않아서 현재 얻는 이익보다는 안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본인이 갖고 가는 그런 손해 부분이 더 커야 결국 안전을 갖다 하겠죠, 이런 부분들이.